유튜브 멤버십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새벽 1시 25분 시작하겠습니다. 한 열흘 만인 것 같네요. 제가 7월 18일 날 7번째 방송을 올리고 지금 8번째 방송인데 제 제주도에 경매 출장 다녀온 것도 좀 있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픽 종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인데, 뭐 장이 좋을 때는 사실 뭐 강세 섹터가 두 번이나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두 번 할 때도 있지만 보통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 최근에 이제 신규로 들었기 시작하신 분들은 왜 방송이 계속 안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지난번 방송을 보셔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물론 한국 BNC를 비롯해서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것들 말씀드렸었고, 6번째 시간에는 신규 플러스 무상증자 관련된 것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픽 종목이라고 해서 오늘 픽 종목이라고 해서 단지 오늘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2주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지난 픽 종목들도 스윙 관점으로 가져가기에는 한 달 이상 가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런 종목들이 뭐 픽 종목 이후로 70% 이상 상승한 종목도 있었고, 적게는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지금부터 오늘부터 구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1번부터 다 보실 수 있거든요. 픽 종목 1부터 2, 3, 4, 5, 6, 7, 8 오늘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목표가와 저항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리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든 거지, 저는 리딩방이 아니죠. 리딩방은 뭐 한 달에도 수백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하루에 한 커피값 정도를 받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정규 방송에는 사실은 제가 정규 방송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운 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뭐 좋아요 숫자도 상당히 적잖아요. 한 50명 내외로 항상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로열티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제가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멤버십을 만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복습을 많이 하셔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7번의 결과 뭐 다 기록이 돼 있고, 동영상은 수정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다 기록이 남는 것들이니까 살펴보면은 보통 제가 한 4종목에서 6종목 사이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평균 80% 이상 상승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7종목을 말씀드렸는데 7종목 모두 상승한 날도 있어요. 다만 본인의 각자의 매수 매도 방법에 따라서, 또는 어느 날에 들어간 날에 따라서 수익률이 당연히 달라질 수도 있죠. 반대로 물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픽을 했는데 오늘 20% 30% 급등 나온 종목들도 있었고, 오늘 새벽에 픽을 했는데 그날 상한가 나온 종목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상한가 다음날 들어가거나 한 2, 3일 뒤에 들어가면은 물릴 수도 있죠. 이미 시세가 끝난 종목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또는 2, 3% 예를 들어서 뭐 심대가 같은 실적주 같은 경우는 제가 픽을 할 때 말씀은 드렸었지만 많이는 오르지 않았죠. 한 3, 4%. 당연히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죠. 테마주나 급등주들은 리스크가 큰 반면에 수익을 내게 되면 크게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적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적은 반면에 뭐 5%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에도 제가 뭐 한 75% 정도, 뭐 그런데 사실 수익률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2천만 원 이상, 올해에도 1월 달 제외하고는 계속 2천만 원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최소한 7월 달 장에는 횡보장이기 때문에 스윙으로 강세 섹터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좋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도 G2파워도 상한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엔지캠이었죠. 엔지캠도 상한가가 나왔는데 둘 다 저희 5번째, 6번째 픽 종목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 그리고 G2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정규 방송에서도 원전주로도 G2파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절대 단타로 가서는 뭐 오늘 1, 2%밖에 못 먹었죠. 단타로 만약 했다면은. 근데 스윙으로 가져가셨던 분들은 아무리 내가 물려 있었어도 최소한 15%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흐름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상증자가 언제 나올지 그냥 희망 고문을 하며 기다리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테마가 있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어떤 재료를 붙여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길게 가져가야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매일매일 내가 이제 주식 하는 거는 주식 중독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20거래일 중에서 보통 요새는 한 10거래일 또는 한 12, 3거래일 정도만 매수 매도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많이 해봐야 한두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쨌든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그게 뭐 시드가 저는 어쨌든 4천에서 5천 사이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 정도 본인이 만약에 400, 500을 운영하고 있다면 한 달에 40, 50은 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건 10%밖에 안 되니까 반대로 뭐 한 반 정도만 벌어가도 200, 300을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드에 맞게끔 비율은 물론 설정할 수 있겠지만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수익을 현재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장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픽 종목 결과 살펴보면은 일단 지난번에 제가 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꼭 드렸었죠. 이미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 또는 뭐 켄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3주 전이었어요. 3주 전. 그때 3주 전 이후에 한국 BNC 같은 경우도 30% 이상 상승했고 뭐 한국파마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 있는 진원생명과학이나 국전약품이나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엔지캠 모두 40% 이상 상승을 했어요. 특히나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한 60% 이상 상승했었던 것 같아요. 픽 종목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같은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그 당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상당히 이제 시세가 적게 남았다는 얘기죠. 제가 그리고 3분의 2라는 표현 썼는데 이미 시세의 3분의 2는 남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할 때가 18일이었으니까 그때는 주도하는 섹터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봐야 된다. 제약바이오라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제가 그럼 이거는 제가 방송한 거 캡처 그대로 한 거니까 7월 20일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그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일본에서 긴급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스케줄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이때가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7월 20일이 수요일이고 그때 발표되는데 저는 월요일에 픽 종목 말씀드리면서 새벽 방송하면서 가능하면은 월요일에 정리하는 게 좋다란 말씀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월요일 날 20%, 24% 상승했죠. 물론 그때 정리를 했어도 되고 또는 화요일 날 갭상승했을 때 정리했으면 제일 베스트였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다 무시하고 수요일까지 내가 끌고 갔다. 그러면은 하한가를 맞았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는 재료가 있든 말 그대로 재료가 진급 승인으로 상승해도 재료 소멸로서 폭락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도 물론 100%는 아니죠. 모든 재료가 당일에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는 확률적으로 당연히 D-Day 전에는 안전하게 2, 3일 전에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는 거고요. 내일도 지금 폐배터리 신규 상장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순환매를 도는 종목들은 따상을 간다고 해도 그날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마무리하거나 어쨌든 흐름 계속 대응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내가 만약에 보유자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초에 정리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굳이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은 진원생명과학은 픽 종목 이후 10% 상승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물론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는 코로나 고점 대비하면 3분의 1 토막 또는 4분의 1 토막 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설사 빠진다고 하더라도 최 아래에 있는 지지선은 좀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처럼 진짜 뭐 코로나 때처럼 진짜 뭐 5분의 1 토막 나고 4분의 1 토막 나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 박스권을 이루면서 횡보를 하다가 개별 재료들이 발생을 하면 상승하게 된다. 근데 어쨌든 제가 3주 전 거의 이제 한 달이 넘었겠네요. 한 달 전에 확진자 관련된 주만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약산에 대한 재료성 가치가 높기 때문인데 물론 오늘 1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도가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우크라이나 뭐 전쟁 관련된 주들도 한 달 내내 상승을 했죠. 두 달 내내 상승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사실 거의 영향받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게 큰 재료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것처럼 세력들은 계속 또 다른 재료, 또 다른 테마군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해도 이게 코로나가 최초에 발병한 게 아니니까 분명히 오미크론도 있었고 수많은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있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뭐 피로감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혀 완화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테마는 빨리 형성될 때 최초에 형성될 때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고 그 대신에 내가 평소에 공부가 돼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정리할 때는
본인만의 목표가가 있겠죠. 뭐 10%든 15%든 아니면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20, 30% 한번 수익까지 한번 가보겠다. 뭐 5일 이동 평균선 매매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끌고 가서 뭐 그렇게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봉을 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일봉으로서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고 또는 내가 생각한 저항 가격에서 부딪히면은 이탈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일봉 대응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전작품도 7% 상승했고요. 일동제약 29% 상승했고요. 당일 상승했죠. 그리고 일동홀딩스는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해서 40% 상승했고요. 메지온도 그날 8% 상승하고 이제 빠진 흐름이지만 현재 20선에서는 좀 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볼 만하다. 근데 제가 메지온 그때 방송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공매도 금지기 때문에 급등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사실은 이제 재료가 끝난 거죠. 공매도 금지였기 때문에 그 눌러줬던 게 잠깐 폭발을 했던 건데 장초에만 폭발을 했었죠. 그래서 8%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횡보하다가 그냥 쭉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일동홀딩스의 악재, 하한가라는 악재 때문에 결국 다른 종목들까지 다 시세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먹고 나왔어야 되는 것만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오늘 물론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저도 무상증자를 예측하지 못했죠. 하지만 엔지캠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현재 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충분히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 가격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잘 끌고 오신 분들은 오늘 수익을 그대로 낼 수 있었겠고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3분의 2는 정리했고 3분의 1을 들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뭐 2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파마 같은 경우도 약 한 당일 해서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계약상 관련된 주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다만 20선이 마지막 지지선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20선이 지지선인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또 횡보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재료성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뭔가 좀 획기적인 게 나와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강화가 된다든지 뭔가 새로운 색다른 재료가 나와야지 그냥 10만 명, 15만 명, 20만 명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0만 명 최초로 넘었지만 큰 변동은 없었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주 한두 개 정도만 순환매로 돌았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처럼 새로운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기회가 우리가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내가 매도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빨리 들어가서 빨리 매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이번 그 제약바이오 매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오늘 드디어 이제 어제와 오늘 이제 10만 명을 돌파를 하게 됐죠. 근데 여기 써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하죠. 2주에서 3주는 증가할 것. 반대로 증가세가 꺾이게 된다면 재학생 관련된 주들은 다시 폭락을 하게 되겠죠. 뭐 제가 말하는 폭락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하한가 맞고 예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반토막 나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분명히 주가 바닥인 건 맞고 얘네가 제약바이오가 뭐 신약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 재료들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안은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3, 40% 다들 상승했죠. 그런 것들은 다시 뱉어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 3주 동안 증가할 것이란 추세가 지금 나왔잖아요. 보면은 이 안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 안에 정리를 못하면 제약상 관련해서는 반등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중요한 거는 FOMC 회의가 좀 있으면 열리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 열리고 우리나라 장에는 아침 시간에 반영이 될 텐데 만약이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0.75가 아닌 1%를 올리게 된다면은 주가는 당연히 폭락을 하게 될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횡보세 정도라도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나라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갭상승이 좀 크게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오늘은 테마주보단 실적주,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지금 좋고요. 유럽 증시도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한 유럽 증시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나스닥처럼 뭐 2% 상승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엔 한 이 정도 한 1%에서 한 0.5% 플러스 마감 정도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0.47% 하락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뭐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통화 스워프라든지 이런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계속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는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발틱 건화물 지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발틱 건화물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차트를. 근데 만약에 HMM이나 이런 뭐 페노션이라든지 이런 해운 관련된 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은 발틱 건화물 지수가 상승할 때 당연히 사는 거지. 이렇게 계속 3개월 내내 하락을 하고 있다면 전혀 그런 것들을 들고 있을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 같이 이런 것들은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운 관련된 주들도 같이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도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원유도 지금 100달러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오늘은 소폭 하락하네요. 그리고 이제 철광석 쪽이 지금 올라갔다는 게 좀 눈에 띄죠. 그러면은 오늘은 뭐 철광석 관련된 주들이 장초에는 그 알루미늄 관련된 주들도 지금 뭐 시혜가가 좀 좋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장초에만 살짝 튀어줄 정도지 절대 테마가 강세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는 수익은 내기는 상당히 힘들다. 보유자의 영역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수 살펴보면은 FOMC 말씀드렸고요.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그래도 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앞으로의 전망,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괜찮게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 때문에 뭐 현재 증시가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이게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를 항상 마지막에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좀 유심히 보세요. 보시면은 G2파워 원전 관련된 주로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공시가 나왔죠. 400% 무상증자 그러면서도 신규 상장주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플라이 소프트 여기도 400% 무상증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권리랑 그러면서 신규 상장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제가 여섯 번째 방송이 그거였죠. 신규 상장 플러스 무상증자가 가장 강한 테마다 라고 아마 다섯 번째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아마 코로나 재확산 관련된 주였고 다섯 번째 벌써 제가 두 달 전에 거의 방송을 했을 때 이 부분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다 급등을 했었죠. 그것도 보면 엔지캠도 500% 무종으로 상승을 했고 물론 여기에서도 보면 뭐 10만 명 돌파해가지고 웰바이오텍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셀레믹스 같은 유전자 분석 뭐 자체 재료 이런 걸로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강세 섹터를 찾아내는 거죠. 보시면은 오늘의 강세 섹터는 확실히 무상증자 플러스 신규 상장 관련된 종목들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도 살펴보면은 저도 한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었던 뭐 대동전자, 뭐 대동기어도 같은 계열사로 같이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가 더 대장이죠. 대동전자도 무증 기대감 그리고 품절주라는 거는 유동 주식수가 상당히 적다는 얘기예요. 보통 300만 주, 500만 주 이하를 말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무증 기대감으로 최근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었고 다시 눌러주다가 오늘도 장중한 때 한 20%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피코그램도 무상증자 기대감이 좀 있죠. 그래서 2021년도 말에 상장했기 때문에 거의 뭐 2022년 신규 상장주랑도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급등한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조선선제도 한 두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무증 기대감 때문에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 15% 급등. 오늘 같은 경우는 G2파워라는 이런 재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G2파워와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재료가 발생하면서 같이 순환매로 대동전자, 피코그램, 조선선제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당연히 신규 상장이 그러니까 권리락이 진행되고 하락한 종목들은 당연히 반등할 이유가 없죠. 그런 종목들이 이미 다 끝난 거고, 뭐 노터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뭐 실리콘2까지 그런 종목들은 이미 다 끝난 거고, 그거 외적으로 아직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순환매가 한 종목이 재료가 발생을 하면 같이 돌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따로 정리를 해놨어 하겠죠. 저도 항상 정리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따 설명드릴 폐배터리 제외하고도 보시면은 2022년 신규 상장도 다 정리를 해놨고요. 보시면은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2022년 신규 상장 종목들이 사실 30종목밖에 안 되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상당한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 플러스 무상증자 재료들도 이렇게 다 같이 정리를 해놨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 종목을 정리를 잘 해놔야지만 내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순환매가 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피코그램, 조선선제, 대동전자는 제가 오늘 정리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계속 다 정리가 돼 있던 거예요. 신규 플러스 신규 상장을 했으면서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것들. 물론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껴놓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섹터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가 돌면은 같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순환매로 같이 섹터로 한번 정리해서 보셔야 된다. 한 종목이 상승하면 같은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랫단에 보시면은 뭐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여기도 300% 무상증자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무상증자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도 신진FCN도 100% 무증,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것도 좀 중요하죠. 모비릭스도 제가 최근에 한번 정규방송 때인가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데 여기도 무증 기대감 때문에, 그다음에 또는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어서 공시가 한번 나왔죠. 그래서 오늘 10%대 상승을 했고, 상한가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그다음에 인포바인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무증 기대감 때문에 오늘 한 10%대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무증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러면서도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당연히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미 조선선지라든지 피코그램, 물론 지금 시장에선 강하긴 하지만 이미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벌써 한 50% 이상 상승을 했고, 그 중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과열이나 뭐 투자 주의 뭐 이런 것에 묶이는 것들, 투자 경고에 묶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되고, 오히려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막 떠오르는 종목들을 체크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녹색으로 체크하는 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IB 기명 오늘 정책 관련된 주고 교육 주면서 한 14%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웨크론 한텍, 폐배터리 뒷부분에 설명드릴 건데, 이제 성일하이텍이 오늘 금요일에 신규 상장을 하잖아요. 폐배터리 대표주고. 그러다 보니까 웨크론 한텍이 어제와 오늘 이 거래일 동안 거의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급등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흐름들도 좀 읽으셔야 된다. 어쨌든 지금 오늘은 최소한 신규 상장이나 또는 무증 기대감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했지만, 그거 외에도 IB 기명 정책을 제가 왜 체크를 했냐면,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랬죠. 그때 그 메가MD를 비롯해서 정책 관련된 주들의 상한가가 한 3종목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한 20% 이상 넘는 종목들도 꽤 많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섹터잖아요. 개별 재료가 아니라. 그 재료만 개별 재료가 있는 게 아닌 교육 정책이라는 섹터 전체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는 거고, 다만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급등은 없었고, 그러고 나서 횡보를 좀 했었죠. 한 2, 3일 횡보하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아이스크림 에듀를 비롯해서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비 기명 이런 종목들이 장중한테 한 25%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수급이 약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섹터가 같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 섹터의 종목들은 다시 한번 급등할 흐름이 있다. 조그만 재료로 나오면 급등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정책 교육 관련된 주들도 현재 체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오늘 또 주요 체크해 봐야 만한 건 당연히 뭐 폐배터리 관련된 주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이쪽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섹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거래금의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루닛도 신규 상장주고요. 청담 글로벌도 신규 상장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상장주를 꼭 정리를 해놔야 된다. 2022년도에 상장된 것들은 한 30종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될 때마다 관심 종목에 꼭 추가를 해놔야 된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꼭 보셔야 되고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중에 좀 체크할 만한 건 MPC 정도. 오늘 이제 상장하는 성일하이텍 순환매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 기관 순매수 종목 중에 보면 TYM하고 한국항공우주가 있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실적이죠, 실적. TYM 농기계 관련된 주들도 1분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다른 섹터에 비하면.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방산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뭐 현대로템 이런 방산 주들의 뭐 대규모 실적 이런 기대감도 있고, 뭐 수주 같이 왔기 때문에 방산주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는 지금 다음 주까지는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급등하는 흐름. 그 대신에 뭐 테마주는 아니죠,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다소 무거운 종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20% 3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장중에 5% 정도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이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테마주가 항상 답은 아니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게 나는 실적주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전하게 실적주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G2 파워의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G2 파워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으로서 제가 한 6번, 7번은 픽을 했던 종목이죠. 거의 최초에 했었던 거는 5월 초쯤에 그때 첫 번째 픽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현재 뭐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한 100% 이상 상승했는데, 최근에도 지난주 수요일날 정기 방송에서도 픽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한 열흘 전쯤에는 G2 파워를 그 무상증자 신규 상장 관련된 주로 정기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픽 종목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유동 주식수가 상당히 적고 그리고 유보율이 괜찮게 유보율이 1000%가 넘었었죠. 유보율이 1000%가 넘기 때문에 신규 상장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도 무중 기대감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살펴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발행 주식수가 368만 주죠. 그리고 김영일 외 대주주가 약 한 150만 주.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면은 약 210만 주. 보통은 이렇게 발행 주식수에서 주요 대주주의 지분을 빼는 게 이제 유동 주식수인데 이게 보통 주식수는 1000주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0만 주가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210만 주 이런 것들을 보통 뭐 품절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상당히 유동 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은 호가가 얇기 때문에 금방 급등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식수가 작다는 얘기는 거래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변동성도 좀 강하고 우선주들 알죠? 우선주들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도 상당히 얇고 그만큼 리스크가 좀 크죠. 스펙 관련된 주들도 그렇고 그런 것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는 G2파워 주가라고 네이버에 치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유보율이 1000%가 넘는 것들, 부채율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주식 스터디 1강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뭐 1분 만에 재무제표 보는 법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유보율이 1000%가 넘으면은 무상증자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 6월부터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셨으면은 뭐 무상증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좀 이해하고 계시겠죠. 분기로도 봐도 지금 1500%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등한 흐름이 나왔고 엔지캠 생명과학은 사실 좀 예외긴 했어요. 예외긴 했는데 그리고 어쨌든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엔지캠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 가격 대비 7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너무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다른 제약바이오에 비하면 그다음에 뭐 재료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 다만 하나 아쉬웠던 거는 제가 그 당시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좀 아쉬웠었는데 최근에 또 거기다 수급까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 관련된 주로 같이 순환매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그 재료가 끝나게 되면 당연히 이곳의 시세도 당연히 꺾일 것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뭐 120선 돌파 또는 240선 돌파하게 되면은 뭐 큰 시세가 나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저항에 대한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픽 종목 이후에도 그래도 뭐 한 15% 정도 상승했었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고 보시면은 1,400만 주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가 무상증자가 나올 거라고는 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00만 주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주요 대주주들 걸 빼면은 한 900만 주예요. 900만 주면 사실은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뭐 무상증자가 필요한 4대 1이나 필요한 정도의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테마 어쨌든 뭐 회사 차원에서 좀 주가를 팔아 넘기려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근데 어쨌든 유보율은 좋았죠. 유보율과 부채율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이제 영업이익이 좀 안 나오긴 했어도 이런 기업들은 유보율과 부채율이 괜찮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그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다음에 조선선제도 최근에 뭐 픽 종목으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때쯤에 피칭을 했었죠. 하고서도 근데 여기는 사실은 뭐 주가 보시는 것처럼 한번 급등시키고 나서 일주일 내내 빼고 또 급등시키고 빼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초보자들은 수익 내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냥 그러니까 급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좀 적절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끌고 가려면 스트레스가 굉장하죠. 뭐 내가 수익 실현했던 것들 다 뱉어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리는 흐름이니까 다만 한 20선 기준으로 급등 흐름이 나왔다 정도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조선 선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지 않았었던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공시에 대해서 조회 공시 답변에 뭐 특별한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좀 위험할 수 있다. 언제라도 무상증자 테마가 꺾이게 되면 같이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전 들어가지 않았고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보면은 1200만 주에서 이런 것들을 1200만 주가 아니네요. 120만 주에서 80만 주를 빼고 나면 30만 주가 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품절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동주식 수가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호가가 굉장히 적죠. 물론 한 주당 가격이 비싸긴 해요. 한 16만 원 정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뭐 144개, 115개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 거래하는데 좀 불편하죠. 아니면 차라리 액면 분할을 하던가. 근데 액면 분할을 못하는 상황이면은 뭐라도 좀 무상증자를 하던가 뭐라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그 권리락 효과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 거래가 원활하게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상당히 높고, 다만 자본금이 상당히 적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보율이 지나치게 좀 높은 거긴 해요. 그런 측면까지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포바인도 제가 물론 최근에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좀 많이 오르긴 종목이긴 한데, 그래서 인포바인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신규 상장 관련된 주예요. 신규 상장 관련된 주고, 유동주식수도 상당히 적은 편. 30만 주에서 300만 주인데 310만 주에서 나머지 것들 다 제외하고 나면 약 110만 주.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보율도 7,000% 정도 되죠. 그래서 오늘 좀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상승도 흐름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이면서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주로 인포바인까지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 뉴스 빠르게 살펴볼게요. 일단 폐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벌써 30분이나 됐네요. 폐배터리가 맨 처음에 이슈가 발생한 건 7월 7일이에요. 그때 현대차 폐배터리라는 큰 재료가 하나 나왔고, 다만 이때는 확진자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강했을 때이기 때문에 좀 묻힌 측면이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자도 LG엔솔 중국 기업과 손잡고 배터리 재활용을 본격화한다. 여기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내용도 어제자로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재료의 지속성, 또 재료의 또 연속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고, 거기다 성일하이텍이 드디어 28일 오늘 신규 상장을 하죠. 거기다가 공모가 상당히 잘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이 2,000대가 넘고 일반 청약도 1,200, 거의 역대 최대급으로 돈도 많이 몰리고 상당히 잘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주들이 같이 순환매로 급등할 흐름이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세비캠은 심지어 26일부터 27일 현재 진행 중이죠. 그리고 코스닥 상장이 4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속성이 또 있다는 거죠. 이 폐배터리가 성일하이텍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도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상장될 예상이 있기 때문에 재료의 지속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점 대비해서는 대부분 다 한 3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보시면 성일하이텍이 증거금 20조, 그리고 1200대 1.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증권 사상 역대 최고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달성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역대 최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겠다. 아무래도 따상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데, 따상을 가게 되면 1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좀 주식수가 무거워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수요 예측이 좋았기 때문에 따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종목들은, 오늘 MPC는 제가 매매한 거 아까 주식 토론방에 공유해드렸었죠. 웨크로난텍은 뭐 좋은데 지금 40% 상승했잖아요. 이틀 동안 40% 상승해서 조금은, 물론 거래량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압도적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좋지만 지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MPC, 그다음에 이지트로닉스, 에코프로 정도가 되겠죠.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번 30% 정도 올랐죠. 최근에 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실적이 뭐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급증을 했기 때문에 좀 상승한 측면도 있는데, 에코프로도 폐배터리 사업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묶어서 보셔야 되고, 나머지 아랫단에는 영화테크와 코스모화학인데, 코스모화학도 좀 종목이 무겁죠. 무겁고 최근에 한 20% 정도 상승한 측면이 있고, 영화테크도 전장, 어떻게 보면 영화테크는 좀 단점이 폐배터리 전문 기업은 아니에요. 그냥 전장 기업인데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웬크로한텍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와서 일단 제외를 한다고 치면은 MPC하고 오늘도 상승을 한 이지트로닉스 정도가 내일 시장에서 제일 낫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MPC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2% 정도 잠깐 매매를 했고, 그 정철영 님이 좀 공유를 해주셔서 저도 좀 재료를 안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매매를 빠르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서 이제 좀 현재 들고 있어서 한 5%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고, 내일 갭상승 시작을 하게 되면 뭐 한 2, 3% 시작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따상을 만약에 성일하이텍이 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여기까지도 같이 좀 초반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뭐 종가 매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흐름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왜냐면 그 근무 특성상 5분봉을 따라가기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게 장중 대응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MPC 같은 경우는 저는 대부분 일본 거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봉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1,950원이
최근에 있었던 뭐 그나마 6월 달에 있었던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주식 토론방에서도 제가 그걸 뺐네요. 주식 토론방에 여기 보면은 지금 체크를 해놨잖아요. 이 매물대를 소화하게 되면 오늘 좀 급등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아마 4%대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3%대. 그랬는데 이제 그 구간을 넘어서는 걸 확인하고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8%까지 급등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1950원을 만약에라도 내일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12,000원, 12,150원 그 전 저항점까지도 갈 수 있는 정도의 급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갭상승 가격이 1,950원이 넘어선다면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고 뭐 장중에라도 돌파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최소한 한 12,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거래량이 오늘 정도는 나와줘야지 일본 거래상으로 봤을 때 오늘이나 그 전날 정도 거래량은 나와줘야지 뭐 당연히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가 아까 안 그래도 한 2시 반 정도부터 상당히 많이 붙어서 저도 사실 매수를 하게 된 거거든요. 별로 관심 없는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수급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지트로닉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지트로닉스는 신규 상장주예요. 그 2022년 4월 29일에 상장을 했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라는 추가적인 테마도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폐배터리 사고까지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고 보시는 것처럼 16,600원 정도대에 위에 저항대가 있는데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한 5% 정도 상승 시작을 하게 되면 16,600원 1차 저항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거래량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말씀드린 대로 뭐 한 96,500원 한 일주일 전에 그때 이제 고점 뚫지 못했던 가격을 만약 소화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뭐 한 10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매물대가 많아요. 매물대 보시는 것처럼 10만 500, 5천 원대도 있고 그 이상으로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0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뚫기는 상당히 어렵죠. 여기에 거래량 보시는 것처럼 거래는 상당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1차 목표가는 96,500원 여기도 한 15% 상승해야 되죠.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거를 뚫게 되면은 한 여기 직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안전하게 하려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 가격대 아래에서 매도를 하면 되죠. 그래서 뭐 96,500원을 뚫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지금 이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꽤 무거운 주식인데 뭐 한 달에 거의 한 3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3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보셔야 되고 에코프로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해서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점도 같이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 보면은 MPC하고 이제 아침에는 이지트로닉스 뭐 그 정도 두 종목 보려고 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당연히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시초가에 따라서 제가 지금 방송하는 시점하고 제가 시초가를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초가에 호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또 흐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섹터 전체를 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다.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상장주들 꼭 정리를 하시고요. 모든 MTS에 다 신규 상장이라고 보시면 나오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체크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YBM넷이랑 뭐 캐리소프트랑 뭐 이런 메가MD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그 교육 관련된 주들 최근에 시세 좀 나왔었던 것들 중심으로 다 한번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평화홀딩스나 평화산업도 지금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현대차 관련해서 좀 급등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한 3, 4거래일 정도 좀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다음 주 중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니거든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평화산업이 조금 하긴 했지만 지금 종가는 또 지켜줬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종가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18,000 지금 당일가에서 또 빠졌네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저는 아까 종가를 좀 지킨 줄 알고서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좀 괜찮다라고 봤는데 단일가에서는 또 빠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종가를 지켜줬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위치가 될 수 있겠죠. 급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하여튼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화장실 갔는데 저도 봤는데 다른 분이 어떤 분이 벌써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움직이는 사람은 모든 얻어내고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 주식 토론방에도 오늘도 그분이 이제 뭐 NPC 같은 경우 이제 스스로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물론 예전부터 폐배터리에 관련된 섹터는 여러 번 설명드렸었지만 저도 이렇게 뉴스를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지금같이 출장 가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 공부를 매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사실 뭐 스케줄 매매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못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공유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돼서 저도 추가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도 다른 종목까지도 이제 추천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지금 유튜브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나 뭐 주식 공부방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같이 재료를 좀 장중에 어떤 재료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받아들이는 거는 취사 선택하는 거니까 각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좀 더 이제 방이 정보로서 좀 풍성한 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 방송이 너무 좀 길게 됐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방송을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좀 부연 설명하는 게 좀 많아서 어쨌든 뭐 버릴 내용은 없으니까 앞부분에 신규 상장주도 좀 체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하시는 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